자, 내일 출석할 증인 중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있고요. 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또 있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는 어떤 질문이 갈까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을 해결해 보고자 부른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재 재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 비상계엄 자체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대한, 그러니까 중대한 그러한 헌법적인 절차 아니면 위법한 상황을 초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지만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확인하고자 그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쟁점을 짚고자 부른 증인이고요. 네. 백종우 전 3차장의 경우에는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선관위에 지금 재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관련된 일반적인 그러한 질문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 선관위 예, 근무합니다만 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마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국회 측이 물어볼 얘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보면 김용빈 사무총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증언을 할까요? 일단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조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증언 거부권을 일부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국회 측에서 주되게 이야기를 할 사례는요. 2023년 10월에 국정원이 선관위의 전산 장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많았다라는 의혹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군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실 이제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대법원 관련된 선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판례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 실제로 들여다봤던 그런 자료를 기반해서 아마 질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공식 지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오는 목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추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재의 이 최종심 결과가 빠르면 다음 달쯤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일을 추가적으로 헌재가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변론 기일이 맞춰진 이후에 종결이 된 이후에 한 2주 정도의 이 판결문 그러니까 이제 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시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주 여유를 두고 보더라도 만약에 2월 말까지 기일을 잡는다라고 하면 한 3월 중반 정도에는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 4월을 넘기면 헌재 재판관들의 인원 변동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맞냐 틀리냐 이걸 놓고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오늘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네. 당초에 2월 3일에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갑자기 변론 재개 결정을 했습니다. 재개를 한 이유는요. 최상목 대행 측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이름으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각하다.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한 부분을 일부 심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서 변론을 재개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변론 재개 결정만 있었지 언제 선고를 하겠다 아니면 변론을 몇 차례 더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따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